우울증에 시달릴 때는 흔히 자신이 고장 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팔이 부러졌다면 당신의 팔이 부러졌다고 하지 당신이 부러졌다고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당신이 슬프거나 암담하거나 불안하다고 느낄 때는 그 감정들을 당신과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당신과 분리된 것이 맞습니다. 그 감정들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일 뿐이에요. 당신의 감정이 당신에게 속한 뇌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편도체나 시상하부가 곧 당신 존재 자체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 영역들이 당신에게 속해 있고 때때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언정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마음다짐 TV입니다. 우리가 우울증 상태에 있게 되면 단순히 슬프다는 느낌을 갖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거나 그저 기분이 처지고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울증일 상태에서도 다양한 감정을 느끼거나 아무런 감정을 못 느낀다고 여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감정적으로 처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사고 능력 또한 둔화되고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절망감, 무가치함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울증 상태일 때는 무언가 하고 싶은 의욕도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감정, 생각, 의욕 모두 오랜 기간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우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우울증에 걸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체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식욕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아예 없어진 경우,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고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고 완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외모 관리가 게을러지고 집을 치우는 것도 힘들어질 만큼 주변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경우, 평상시 재미있어 하던 것조차 흥미를 잃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 계속 든다면 우울증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감정과 생각, 행동을 담당하는 뇌회로들이 서로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며 잘 기능해 주어야 하는데 서로 조절하는 방식,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기면 우울이나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듯한 삐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마이크도 스피커도 각각의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말이지요. 그런 경우 우리는 보통 마이크와 스피커의 방향을 바꿔보거나 위치를 옮겨보면서 서로가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조율을 합니다. 우리의 뇌도 편도체나 전전두피질과 같은 뇌의 각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뇌의 기능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기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뇌의 회로들이 뭔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해서 어딘가가 꼬여서 생기는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리를 다쳤다고 해서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마음의 병도 신체의 병처럼 내 몸의 일부가 아픈 거라 여겨보세요.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잠을 깊이 못 자거나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경우가 있죠. 적절한 수면을 위해서라도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게 되면 대부분 가장 먼저 균형 잡힌 식사와 수면을 갖게 되어 삶의 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몸이 편안해져야 무언가를 할 의욕도 생기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힘도 나니까요.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안 좋은 생각들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마음속에 쓰레기통을 하나 준비해 두는 건 어떨까요? 기분이 가라앉고 나쁜 생각이 들 때면 바로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애써 긍정적인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봅니다. 또한 눈을 감고 1분 동안 웃어보세요. 자신이 우울하지 않았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부정적인 생각은 어쩜 그리도 자동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지 생각에 빠져 있다 보면 스스로가 마치 이미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 있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 머물게 되니까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쓸데없는 생각을 했네. 쓰레기통에 버려야겠어. 난 행복한 사람이야. 자, 웃자. 매일매일 점점 더 괜찮아질 거야. 모든 것이 평화롭고 평온하고 안전해. 나에게는 행운이 찾아오고 있어. 이렇게 다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건 참 감사한 일이야. 좋은 일이 생기고 있어.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평상시 스트레칭, 명상, 호흡법 등에 대해 배워두세요. 매일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여 몸을 이완시키고 꾸준히 명상과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재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면 대부분 자신이 우울한지
인지하기도 전에 가라앉게 되어 생각과 행동도 둔화되고 혼자만의 동굴 속에 갇혀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감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기 어렵다면 좋아하는 책의 내용을 필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필사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바로 손으로 글을 베껴 쓰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안 생길 겁니다. 세 번째, 아주 작은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우울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목표들도 우울증 상태일 때는 쉽게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스커트 열게 하기, 그릇 5개만 우선 설거지 해놓기, 다른 곳은 몰라도 책상만은 깨끗하게 해놓기, 매일 아이에게 뽀뽀 한번 해주기, 집에서 1분 제자리 걷기와 같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아주 작은 목표를 가지고 실행하면 기분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될 테니까요. 네 번째, 햇빛을 쬐러 밖으로 나가보세요. 우울증에 걸리면 무기력해지고 모든 활동이 의미 없고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지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기 전에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멜 로빈스의 5초의 법칙대로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변화가 생깁니다. 5, 4, 3, 2, 1. 5초 안에 실행에 옮기세요. 밖으로 나가서 움직이세요. 커피숍에 가서 앉아있다 오거나 벤치에 앉아 주변 사람들 틈에 함께 있어 보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아도 좋아요. 또한 매일 햇빛을 쬐면서 집 근처 운동기구를 이용해 보거나 걷기, 뛰기와 같은 신체 활동을 해보세요. 우리는 흔히 우울증이 정신이 나약해서 생기는 것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산후우울증이나 갱년기 우울증과 같이 호르몬상의 변화로 생기는 경우도 흔하며 환경 변화, 대인관계의 어려움, 외로움, 지속적인 실패와 좌절 등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이 오래될 경우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의지만으로 극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수면과 음식 섭취 등 신체적인 안정을 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잘 자고 적당히 먹고 힘을 내야 햇빛도 쬐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려는 의욕이 생길 테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완성도 높게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늦게 변화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기다려보세요. 신체, 감정, 인지 영역 순으로 차근차근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칭찬해주세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첫 번째,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합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의 쓰레기통에 흘려버리세요. 명상과 호흡법을 익혀서 우울과 불안이 밀려올 때 안정을 찾는 자신만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세요. 책이나 신문 필사하기, 감사 일기 쓰기와 같은 글쓰기 활동을 해보세요. 세 번째,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현하여 자기 효능감을 높여보세요. 네 번째, 햇빛을 쬐고 외부 활동을 잠시라도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우울증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